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익 데뷔 특강 준비했고요. 저도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데뷔 특강에서는 제가 딱 문법 문제 15문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해석을 하고 있다. 물론 해석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전 문제를 내가 해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잘못 풀고 계신 겁니다. 문법 문제는 사실 대명사 문제가 아닌 이상 해석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서 내가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번에 15문제는 딱 문법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15문제 풀어볼게요. 시간은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첫 번째 문제 같이 볼 건데요. 자, ABCD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자, 보기를 봤더니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대명사 문제.
자, 대명사 문제 일단 자리부터 먼저 잡아야죠. 여기 지금 빈칸 자리는 전치사 뒤 명사 자리이고요. 우리 C번의 주격인 they 먼저 빼고 그 다음에 D번에 it 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it는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s가 붙어져 있는 대명사들이 사실은 소유격 대명사들이 정말 많아요. yours도 그렇고 his도 그렇고요. hers도 그렇고요. ours도 그렇고 이렇게 s가 붙어져 있는 대명사가 사실은 소유격 대명사가 정말 많은데 여기 있는 it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라는 거 해석은 그것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빈칸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아닌 명사 자리라 D번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번이랑 B번이랑 두 개 차이가 뭐냐? 단복수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자리에 들어갈 만한 명사가 앞에 어떤 명사인지부터 먼저 찾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 과정에서 해석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가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자리에는 앞에 있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들어가 주는 게 맞아서 얘가 지금 단수라 it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명사 문제를 푸실 때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명사를 앞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찾아보기. 대명사 문제도 단순 해석 문제는 아니고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명사가 앞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 건데요. 2번 문제 ABCD 문법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빈칸 앞에 있는 요 to가 너 이제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to가 투부정사면 빈칸 자리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주면 되고 빈칸 앞에 있는 to가 전치사라면 동명사가 들어가주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C번에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뒤에 지금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S꼴이 붙어있는 D번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나? 자, be designed 뒤에 붙어있는 to는 투부정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be designed 보고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니 A번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목적어 자리에 있는 presence, 참석이란 뜻도 있지만 입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회사의 입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여러분 2번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빈칸 앞에 있는 to가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우선 여기도 ABCD 중에서 B번 동사에다가 S가 붙어져 있는 B번 빼고 그 다음 여기 형용사 C번 뺄 건데요. 여기 형용사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소유격이 붙은 명사가 나와져 있잖아요. 만약에 형용사가 뒤에 있는 knowledge를 수식을 할 거면 their 뒤에 위치해 있어야 되죠. 소형용 자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형용사 자리도 아니라서 A번이랑 D번 중에 하나 골라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누구한테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앞에 있는 opportunity 얘한테서 힌트를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opportunity 투부정사. 선생님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전치사 for은 뭐예요? 자, 투부정사 앞에 붙어있는 전치사 for은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annual conference인데 의미상 주어는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즉 지식을 넓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nnual conference는 제공을 한다. 기회를. 근데 어떤 기회냐면 전문가들이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to는 투부정사가 되겠다. 그래서 A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명사 뒤에 투부정사 많이 붙죠. 예를 들면 write라는 요 명사 뒤에도 투부정사 많이 붙고 attempt 뒤에도 투부정사 많이 붙고 decision 뒤에도 투부정사 많이 붙고 plan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initiative 투부정사 authority 권한이란 뜻이죠. authority 투부정사 그 다음에 permission 투부정사 뭐 effort 투부정사 이런 명사 뒤에는 분사가 아닌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 건데요. 4번에 ABCD 문법 문제인 거 확인하시고, 자, ABCD 중에서 10번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동사 자리잖아요. 앞에 동사 하나 있고, 중간에 접속사 있고,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이고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우리 누구를 골라줘야 되나? 앞에 우리 가주어 구문에 essenti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있는 essential 필수적인 이란 뜻이죠. 필수적인. 그 다음에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가 가주어 구문에 들어갔을 때 진주어, 대절, 주어, 동사 사이에 누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는 무조건 동사 원형 자리이고요. A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떤 형용사가 있을까? 필수적인,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나요? 필수적인 necessary라는 형용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중요한 imperative, 그 다음에 important, 그 다음에 crucial, 그 다음에 critical, 그 다음에 vital. 이런 형용사가 가주어 구문 형용사 자리에 들어간다. 대절, 진주어,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 생략이 되고 무조건 동사 원형을 집어 넣어주자.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ABCD 문법 문제이고요. 여기 빈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봐야죠. 우리 앞에 help에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시고, help라는 동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투부정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A번 동사 원형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ABCD 문법 문제이고요. 여기 일단 자리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일반 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B번이랑 D번 빼고 이렇게 A번이랑 C번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measure이라는 요 명사가 가상명사라는 걸 아셔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measure는 수단,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고요. 대표적인 가상명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번이 들어갈 거면 앞에 이제 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불가산 명사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가산으로 쓰는 몇 가지 단어 있으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price, 그 다음에 discount, 그 다음에 refund, 가격, 할인, 환불, 이렇게 세 가지는 가산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적어볼까요? compliment, 요 칭찬, 요 명사도 가산 명사. 그 다음에 complain, 불평상, 요것도 가산 명사. 그 다음에 benefit, 복지라고 쓸 때는 사실은 S 거의 붙어 있을 겁니다. 사실 measure도 아마 S 붙여서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regulation, 규칙과 같은 이런 명사들도 가산 명사이고요. 거의 아마 뒤에 S가 붙어져 있을 거예요. standards 또는 precautions, 예방책. 이런 것도 이제 S를 붙일 수 있는 가산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decrease도 명사로 썼을 때 가산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quest, 요청서, 요것도 이제 가산 명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좀 남는 공간에다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몇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approval,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advice, 조언 불가산 명사. knowledge,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consent, 동의, 요것도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authorization, 허가, 요것도 불가산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뭐 information, 그 다음에 furniture, 가구. 그럼 요 가구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거 아니고 가구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 equipment,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erchandise, 상품, 요것도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외워야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6번에 sensitive information, 기밀 정보인 거죠. 여기 sensitive 자리에 confidential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밀의라고 쓸 때 classified라는 요 형용사도 정말 많이 씁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7번 한번 볼 건데요. 7번도 빈칸 앞에 있는 to, 일단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념, 헌신과 같은 명사 또는 동사 뒤에 붙어있는 to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쪽으로의 기여, 헌신이란 뜻이라서 그래서 우리 B번 먼저 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먼저 뺄 거예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란 뜻인데 sustainability practices 이렇게 복합 명사로 봤을 때 말이 좀 이상해요. 지속 가능성 관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행들 이렇게 A번이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sustainable은 언제 많이 쓰냐면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써서 그래서 뒤에 보시면 environmentally conscious 환경을 생각하고 인지하는 이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 A번 넣어주시면 되고 자, D번은 사실은 동명사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긴 있지만 관행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행들 자, D번보다는 A번이 들어가 해석이 자연스러워서 A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유명한 콜로케이션이 있네요. 명성이나 평판을 올리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평판과 같은 명사 앞에 어떤 동사 많이 붙냐면 earn a reputation, build a reputation, 그 다음에 establish a reputation 많이 붙으니까 같이 추가적으로 외우고 가세요. 자, 8번 한번 볼 건데요. 8번은 제가 가정법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가정법 문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130번 문제 가끔 출제가 돼요. 자, 이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짝꿍을 넣는 문제이고요. 저기 헤드부터 콤마까지 묶어보시고요. 원래 이제 이 문장 어떻게 생겼었냐면 If the company had known 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법에서 우리 if라는 요 접속사를 생략시키고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기 때문에 had라는 동사가 문두에 튕겨나가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had pp 그래서 시제를 보시고 시제 짝꿍을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사실은 알면 쉬운 문제거든요. 요거 시제 외우고 갈게요.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 회사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더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고려했었을 텐데 A번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이잖아요. 실제 과거 팩트를 나타내주는 문장을 적어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위로 적자. 과거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팩트를 나타내주는 문장인 거고 그거를 반대로 가정한 문장이 바로 8번과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볼 건데요. 9번 문제 저희 계속 봤던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 있는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해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지금 가주어가 나와져 있고요. 진주어, 요 자리는 지금 투부정사 자리랑 우리 B번이랑 C번이랑 D번 다 빼고 A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 요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uphold라는 단어,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지키다. 그래서 핵심 가치랑 사명감을 지키는 거죠. A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 전치사 for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의미상 주어가 뭐냐? 이 문장의 주어는 가주어지만 투부정사의 주체 핵심 가치를 지키는 주체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주고 싶을 때 다른 전치사가 아닌 전치사 for를 이용하더라. 자, 10번 한번 봅시다. 자, 10번 여기 일단 형용사 자리인 거 잡으시고요. 빈칸 앞에 so라는 부사가 있어서 여기 자리가 형용사 자리냐 그게 아니고 빈칸 그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어 자리라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사랑 D번 명사 빼고 자, A번이랑 C번이랑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C번이 정답이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engage라는 요 동사가 감정 유발 동사예요.
해석은 매료시키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유발동사 분사 형태 어떻게 고르냐? 사물을 수식을 하면 ing를 넣어주시면 되고 사람을 수식하면 pp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누구를 보충하는 거냐면 presentation, 사물을 보충하는 거라 ing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gaging은 매력적인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잘 모르는 감정유발동사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invite라는 요 동사도 매료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서 inviting atmosphere 이라고 정말 많이 씁니다. 매력적인 분위기 요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매료시키다 라고 쓸 때 fascinate 요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몰입시키다 라고 할 때 absorb라는 흡수하다 요 단어도 감정유발 동사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충전시키다, 상쾌하게 하다, refresh도 괜찮고 그 다음에 overwhelm이라는 요 동사도 감정유발 동사이고요. 감정유발 동사 외워 가셔야 분사 형태에 ing를 넣을지 pp를 넣을지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 부족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에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 건데요. A, B, C, D 보시고요. 일단 A번이랑 B번이랑 D번 한번 묶어보시고 요렇게 세 개는 동사이고 C번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리가 이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the policy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절 싹 묶어볼 거예요. 자, 대절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policy를 수식을 하는 거고 자, 요 대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주어는 있고 동사도 있고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묶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다는 거 우리 C번 먼저 지우고 보세요. 접속사 하나에 동사 2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사 문법 문제 어떻게 푸냐 수태시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죠. 자, D번 스위치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고 A번이랑 B번 둘 중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봤었죠? be designed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 건데요. A, B, C, D 보시면 다 지금 접속사라 해석을 해야 되나 싶지만 우리 C번에 should라는 복이 있으면 꼭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없이 그냥 단독으로 should가 있다. 거기 있는 should 접속사 if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접속사가 될 수 있냐? 그럼 사전에 should를 찾으시면 접속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법 도치 때문에 should가 문두에 튀어나와서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If the situation should continue to deteriorate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된다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정법 미래예요. 약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가정법 아까 저희 봤었죠. if라는 접속사 생략이 되고 주어 동사 위치 바꿀 수 있는 도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should라는 요 조동사가 문두에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 뒤에 이제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should를 접속사라고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should가 도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뒤에 주어랑 동사 모양을 잘 봐봐요. 여기 지금 주어랑 동사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이제 앞에 있는 주어한테 수일치를 맞춰서 continue가 아닌 continuous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 원형이 쓰인 거 보자마자 C번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도치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기에 should가 있으면 should부터 먼저 확인을 한다. 뭘 확인을 하냐? 주어랑 동사 수일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수일치가 안 맞으면 should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제가 시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전체 문장을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 they acquired 살짝 묶을게요. 여기 중간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그들이 얻었던 스킬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얻었냐면 지난달에 참여했던 트레이닝 세션에서 얻은 스킬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시제가 들어가 주는 게 맞냐면 내가 지난달에 즉 과거 시점에 트레이닝 세션 참여해가지고 그때 스킬을 얻었잖아요. 그때 얻었던 스킬이 지금까지 이롭다라는 게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B번에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스킬을 얻은 게 과거 시점인데 그 과거 시점 이전에 이루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내가 스킬을 얻은 게 과거 시점이니까 그 이후로 이루었다는 게 들어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B번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도 안 됩니다. 현재 시제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시제가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얻었는지 과거 시점부터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복의 의미인 C번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의 과거 시제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 과거에 이루었구나. 지금은 이루은지 안 이루은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스킬을 얻은 이래로 매일매일 업무를 할 때 이롭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주는 게 맞기 때문에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 건데요. 14번은 수일치 문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 수일치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에 지금 주어가 neither부터 team까지인데요. neither A nor B 또는 either A or B 또는 뭐 A or B 또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구문이 있을 때 스위치는 다 B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파이낸스 팀한테 맞춰주시는 게 맞아서 복수동사를 다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aware이라는 형용사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비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A번으로 넣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 건데요. 15번도 제가 시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앞에 이제 주절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거 확인하시고요. 안에 종속절 안에는 과거 시제 내지는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A번이랑 D번 먼저 뺄 거고요. 자, B번이랑 C번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과거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B번 would 시제는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의 일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C번의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앞에 문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승인이 될 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이 된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앞에 읽어보시면 Team had been working on the project 여기 지금 대과거 시제가 쓰였거든요. 그 팀이 이제 대과거,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계속 이제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B번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문법 문제 15개 봐봤고요. 오늘 시제 문제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시제 문제는 파트 5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안 되는데 파트 6에서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시제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